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가 나흘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합니다. 올해 하반기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힌 만큼 어떤 의제들이 다뤄졌고 이번 회의의 결과가 앞으로 중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중국에서 지난 26일부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9천만 명에 이르는 공산당원을 대표하는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7년에 선출된 19기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5번째 전체 회의라는 의미로 19기 오중전회로 불립니다. 특히 이번 오중전회에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거듭 강조해온 세계 경제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중국 국내 경제를 최대한 발전시키는 내수 위주 쌍순환 발전과 미국의 압박에 맞선 자립경제 전략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现在遇到了一个是百年未有之大变局，这种情况下呢，我们要走自力更生的道路，就是自主创新的自力更生。 신냉전 위기 돌파도 오중전회의 핵심 의제인 만큼 미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중심으로 반중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와 스리랑카, 몰디브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중국 견제용 남아시아 순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새벽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협박과 괴롭힘을 일삼아온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중국 당국의 지휘 아래 이른바 여우사냥이라고 불리는 작전을 수행했으며 반체제 인사와 그의 가족들을 감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협박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 법무부 관계자의 말도 들어보시죠. With today's charges, we have turned the PRC's Operation Fox Hunt on its head. Without coordination with our government, China's repatriation squads enter the sovereign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surveil and locate the alleged fugitives. 이처럼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중국의 19기 오중전회,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19기 오중전회, 올해 하반기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힙니다. 사실상 시진핑 집권 2기 중간평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앞에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올해 상황이 2022년 20차 당대표 대회를 앞두고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제 정세가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경제 발전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특히 그 2개 100년이라고 그래서 내년이 창당 100주년이고 2050년이 소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그 중간 단계를 2035년으로 정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14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2025년까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좀 약간 단기적인 흐름, 그다음에 2035년까지의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흐름,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신냉전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이 미중 갈등의 해법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 결국 방식은 두 가지다. 항전을 할 거냐 아니면 타협을 할 거냐인데 지금 분위기는 시진핑 체제 강화를 통해서 항전을 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하.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시진핑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는 총석입니다. 그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가 주석이지만 이 시진핑 총석에게 중앙정치국이나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또 의제 설정권을 부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강화 조치, 권력 강화 조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중앙공작 조례라는 것을 마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무위원회 허가 없이 시진핑 총석이 의도대로 의제도
마련하고 결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해서 아마 그 대미 그 항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시진핑 체제 강화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큰 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른바 여우 사냥 작전을 수행한 중국인들인데 이들을 미국 법무부가 체포했어요. 이 문제도 미중 갈등의 새로운 변수가 될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우사냥이라고 그러는 건데 원래는 2016년경부터 소위 해외로 자금을 도피하는 기업인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치적인 망명은 아니지만 이 도피하면서 가족들이 뭐 유학이 가 있다는 핑계로 뭐 이렇게 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네.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많이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반부패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반정부 반체제 인사로 규정을 하고 본국 송환을 추진한다든가 뭐 자살을 강요한다든가 하는 이제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 미 국무부의 입장이죠. 결국은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의 그림자를 지워야겠다. 미국 영토에서 중국의 자의적인 처리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 그 미중 간의 또 다른 불씨가 뭐 전방위적인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아시아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반중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국 주도의 반중 군사훈련에 참여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말인데 동의하십니까? 그 사실 미국의 반중 연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군사적으로 이런 쿼드, 일본, 호주, 인도 여기에다가 쿼드 플러스 그래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끼워넣는 소위 군사적 동맹체 강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EPN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 번영 네트워크 중국을 빼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 보자 이건데 지금 문정인 특보께서 참여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거다. 그런데 네. 거꾸로 보면 참여를 안 하면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 불참을 가지고 선택의 논쟁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방법이 제일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어디도 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이 소위 내부적인 소통을 통해서 설득을 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원칙을 강조하면서 분명한 방향을 장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세계 정세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미국과 중국 G2의 패권 다툼입니다. 오늘 폐막하는 중국 공산당 19기 5중 전회는 앞으로 중국이 어떤 모습이 될지 또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다룬 만큼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